조작적 조건 형성은 행동 이후에 뭘 한다? 뭔가를 제공하는 겁니다. 강화와 처벌이 나오죠. 네. 강화는 뭔가요? 그렇죠. 행동 이후에 상 주는 거. 네. 처벌은 행동 이후에 벌 주는 거. 자, 상을 주면은 이거 나오지 말아야지. 이거 촬영하고 있는데 나오지 말아요. 제가 이야기하고 제가 웃었습니다. 행동 이후에 상을 주게 되면은 우리 뇌는 즐거움을 느끼잖아요. 그러면 그 행동의 빈도는 더 높아지겠죠. 그런데 행동 이후에 벌을 받게 되면 이건 고통이에요, 뇌에서. 그러면 다음에 그 행동의 빈도는 줄어들게 됩니다. 그러면 그러니까 이 행동 수정 이론의 핵심은 뭐예요?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바람직한 행동을 했다면 뭐 주라? 상을 주라.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면 뭐 주라? 벌을 주라. 근데 상을 줄 때 이 상을 주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강화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. 그런데 이 강화는 두 가지예요. 두 가지. 하나는 정적 강화와 하나는 부적 강화예요. 정적 강화는 내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음식물을 준다든지 칭찬을 한다든지 격려를 한다든지 뭐 운동선수가 대회에 나가서 입상하면 트로피를 받는다, 메달을 받는다, 이 모든 것들은 정적 강화물이에요. 그럼 부적 강화는 뭐냐? 내가 행동 이후에 그 강화물이 내가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, 나의 괴로움을 덜어내주는 것,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? 부적 강화다. 선생님이 이렇게 집중하면 저한테 혼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. 그러면 집중해서 내가 혼이 안 났으니까 이건 뭐? 부적 강화다. 강화는 두 가지다. 정적, 부적. 개념 잡히죠? 네. 쉬워요. 우리가 이 네 가지 원리를 알면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죠. 그러니까 대부분 교육 현장에서도 이 행동 수정 이론을 많이 씁니다.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다 하잖아요. 인간관계에서도 그걸 많이 써요. 자, 그러면 이제 처벌도 두 가지입니다. 근데 우리 교재에는 처벌은 한 가지만 나와 있죠? 네. 처벌도 똑같아요.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회초리를 든다든지 꾸중을 한다든지 이래 하는 것은 뭐? 정적 처벌이에요. 부적 처벌은 뭐냐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빼앗아버리는 거예요. 그 권리를 빼앗아버린단 말이에요. 떠들었으니까 용돈 이번 달에 10만 원 삭제 줄여버렸다. 그건 뭐? 넓은 의미에서는 다 처벌인데 부적 처벌에 들어가는 거예요.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수정하거나 할 때는 강화를 하거나 벌을 주면 되네. 황제가 어떻게 국가, 나라를 다스리는가, 그게 핵심이 뭐예요? 상과 벌. 우리나라를 보세요. 전부 다 뭐? 국가를 지탱하는 것은 상과 벌로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있잖아요. 이게 행동 수정 이론의 핵심이에요. 아주 쉬운 거예요. 쉽죠? 네. 자기 표현 훈련이라고 나오죠. 우리는 왜 이 자기 표현 훈련이 우리의 행동이나 심리 상태를 바꿀 수 있을까?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자기 표현 훈련을 많이 시키거든요. 어떤 내담자들은 저하고 상담을 예약을 해놓고 센터까지 오는 중에 한 절반이 마음이 가벼워졌대요. 멋지지 않습니까? 왜 그랬을까요? 모든 심리적인 문제는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내가 뭔가 변화해야 되겠다, 내가 치유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센터까지 걸어오는 동안 이미 자기가 절반이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. 그런데 상담이라는 걸 이제 하수는 매뉴얼대로 합니다. 매뉴얼. 설문지를 주가지고 체크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또 진단을 하고 막 이러는데 보수는 매뉴얼을 안 씁니다. 뭘 보냐면 사람을 바로 만나요.
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교감을 하는 거예요. 교감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끄집어낼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주는 거예요. 대부분 뭐 하는 거예요? 예, 예, 그랬군요. 계속 뭐 해주나요? 공감해주고 존중해주고 계속 유도해주는 거예요. 이게 뭐냐면 자기 표현하는 훈련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.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일반 상담뿐 아니고 코칭에서도 이걸 많이 활용해요. 코칭에서도 스피치 훈련 같은 거 시킬 때도 자기 표현 훈련을 시키는데 처음부터 무대 공포증이 있는 사람을 바로 훈련해서 훈련시키면 그 무대 공포증이 더 커져 버립니다. 그 잘못 훈련시키는 거죠.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체로 같이 묻어가면서 발표하는 걸 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그룹을 조금 축소시켜서 나누고 해가 나중에는 그 자리에서 혼자서 말하게 하고 그게 또 되면 앞에 나와서 짧게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무대 공포증이 사라져 버리죠.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담력 훈련을 한다고 공동묘지 있잖아요. 밤에 거기를 호수를 돌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되게 뭘 했어요. 그거는 담력 훈련이 아니고 공포학습이다. 그러니까 조건 형성 이론으로 잘 보면 공포학습이에요. 물론 개중에 특별한 애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러는데 대부분 아이들은 공포를 학습해요. 자, 그럼 쉽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. 어떤 아이가 공중 화장실에 가면은 무서워요. 그래서 공중 화장실에 혼자 못 들어가는 거예요. 이 아이를 행동을 조성을 시키기 위해서 엄마가 어떤 작전을 쓰느냐 하면 처음에는 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요. 그럼 아이는 그 공중 화장실에 누가 있는 거예요? 엄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. 그게 적응이 되고 나면 이제 엄마가 문 밖에서 발이 보이는 데 딱 서 있습니다.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안에는 없어도 엄마 밖에 발이 보이니까 엄마와 함께 있는 걸 계속 조건을 형성시켜가는 거죠.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밖에 나와서 목소리만 들려주는 거예요. 이런 단계를 거쳐가면 어느 순간 이 아이는 공중 화장실은 안전한 곳이야, 괜찮은 곳이야 라고 행동이 형성되어 버린다. 조성된다 이 말이에요. 자, 여기에 똑같은 설명이에요. 사례를 조금 다르게 틀었지만 이해를 하면 읽어보면 이제 쉽죠. 결국은 뭐 하면 바람직한 행동에 칭찬하거나 보상해주면 그게 계속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. 자, 4번 행동수정 상담 기법의 중재. 제목은 딱딱한데 아주 쉬운 겁니다. 아주 쉬워요. 이제 이해를 했잖아요. 자, 보세요. 변별 자극. 이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단어를 어렵게 생각해버리면 여러분들 뇌에서 이걸 거부해버립니다.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세팅되어 있냐면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고통을 멀리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만약에 이 단어가 어려워, 헷갈려 이래버리면 그 안에 내용도 본능적으로 밀어내버립니다. 그래서 학습이 잘 안 돼요. 그래서 공부는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내 걸로 공부해야 됩니다. 자,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? 변별자극 선행 상황이나 앞에 뭔가 있었다는 걸 이걸 그냥 자극이라고 봅시다. 자극. 쉽죠? 자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뭐 해준다? 상을 주는가? 벌을 주는가? 그 이야기예요. 그거를 우리는 어디에 접목해보자? 원예 활동이나 일반 농사 짓는 데 이거를 접목해보자.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 쉽잖아. 그거는 이제 초등학생들도 이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읽으면 아하, 요 양이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. 농업에 응용하면 나오나요? 농업에 응용하면 텃밭 활동에서 삽을 잡는 행동을 할 때는 뭐 주라? 제가 이게 지어놓고 공부하면서 유치하기를 이런 유치가 없어요. 막 억지로 차가지고 막 얘기해라. 아니 무슨 삽 잡는데 보상을 해?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는데 진짜 너무 유치해요. 근데 이런 유치한 것조차도 우리가 이해 못하면 안 되잖아요. 이건 너무 유치한 건데.
유치한 건 원래 유치원생들이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수준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절절절절 그냥 이해가 쉬워지는 거예요.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에 뭐 준다? 상주기 위해서. 이거 변별 자극은 이게 바람직한 거냐 바람직하지 않는 거냐 뭐 해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. 그게 변별 자극이죠. 구분한다 이 뜻이에요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요? 나가 반응 행동이죠. 그래서 바람직한 데는 뭐 주고 상 주고 바람직하지 않은 데는 우리는 뭘 줘야 된다? 벌을 준다는 게 가화 자극이다 이 말이에요. 그걸 쭉 다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. 쉬운가요?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금방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치유노업에 나중에 이게 적용할 때는 이 대상이 치매 환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런 유치한 것조차도 정말 중요한 거다.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내가 완전히 내 걸 내재화시켜야 돼요. 어떤 공부든 공부가 소나기 스쳐 지나갔더니 싹 봐버리면 내 게 아니에요. 소나기는 표면적으로는 다 젖은 것 같지만 실제 조그만 땅을 파보면 밑에는 메말라 있어요.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공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잡으라? 기둥을 잡고 나머지는 가지를 뻗어나가는 게 쉬운 거예요. 그래서 공부는 쉽다 어렵다? 쉽다. 와 이래 확신이 없습니까? 공부는 쉽다 어렵다? 아주 쉽습니다. 제가 살아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. 저보다 더 사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공부만큼 쉬운 게 없어요. 공부만큼. 제가 대학을 나왔겠습니까? 안 나왔겠습니까? 나왔죠, 당연히. 선생님 제 대학 나왔겠습니까? 안 나왔겠습니까? 그렇게 여쭤보시면 안 나왔다. 제가 대학을 못 나왔어요. 제가 고졸이에요, 고졸. 고졸로 제가 살다가 저는 40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. 40에 대학을 들어가서 논스톱으로 10년 해가지고 제가 석사, 박사까지 많았거죠. 근데 해보니까 딱 저는 공부를 늦게 하니까 두 가지가 안 되더라고요. 수학이 안 되고 영어가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 나갈 때도 무조건 먼저 이야기하는 거 수학 이야기하지 마라. 영어 이야기하지 마라. 내가 화낸다.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할 때 우리가 떳떳하고 자신감 있는데 내가 속이려고 하고 거짓말하면 불안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영어 수학은 안 되는데 나머지는 딱 요거만 했어요. 공부할 때. 뭘까요? 이거 뭐가? 제가 공부하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2배 다른 거 없습니다. 공부는 완도가 없어요. 제가 늦게 했지만 2배로 딱 하니까 저는 대부분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늦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학위를 받기 위해서 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제가 벌어가지고 제 돈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공부 학위 받기 위해서는 절대 안 갑니다. 진짜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2배로 딱 하니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공부만큼 쉬운 게 없더라. 근데 쉽게 하려면 공부가 쉽다라는 내 안에 뇌를 쏘겨야 돼요. 공부가 어렵다 하면 안 돼요. 공부는 쉽다. 모든 건 쉽다. 제 별명이 하마 돼지거든요. 하마하고 돼지가 합치면 하마돼지. 경상도 말로 하마돼지예요. 그래서 하마돼지. 공부도 하마됩니다. 공부만큼 쉬운 게 없어요.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공부가 안 들어옵니다. 내가 절대 안 받아들여요. 행동수정 이론의 평가라가 나와요. 이 평가는 뭐냐? 여러분들이 평가하라는 게 아니고 이 이론에 대해서 이 이론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명이에요. 아, 행동주의 심리학이 이렇게 좋은데 어떤 사람이 이거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는데 이렇게 좋은 것도 뭐 장점이 있지만 뭐도 있다? 단점도 있다. 행동 이후에 뭐 줬나요? 상과 벌을 줬으니까 여기는 뭐가 빠져있나요?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전혀 빠져있잖아요. 그냥 인간은 조작할 수 있다.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데 통제할 수 있다. 이 개념이잖아요.
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다. 이게 이제 평가예요. 이렇게 하면 행동주의 수정 이론 끝났죠? 이렇게 강의 듣고 나서 다음에 2번을 읽는데도 이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오면 머리를 세게 치세요.